자, 대학교에 들어가서 공부하는 목적은 뚜렷하죠. 물론 학문적인 그 지식을 습득을 하고 발전시킨다라는 그런 측면도 있겠죠. 실질적인 측면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취업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만큼 이렇게 지금 취업률이 그렇게 낮아지고 있는 상태라고 하면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데, 제가 그 상담을 받아보는 그런 부류 중에 보게 되면 대학생도 있고요. 이전 중년 아주머니들이 있으세요. 자, 중년 아주머니들은 대학생의 자녀가 있는 경우가 있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주제 한번 다루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으로 제 사례 부분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의 회사를 들어오기 위해서는 많은 과정을 거쳤어요. 예를 들어서 첫 번째는 서류 전형을 통과를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전공 시험을 통과를 해야 되고, 세 번째는 논술과 인적성, 그리고 이제는 면접, 그리고 신체 검사, 합격할 수 있는 수많은 단계를 거쳤었죠. 자, 이런 과정들, 일반 사기업 같은 경우는 거치지 않아야 되는 그런 과정들입니다. 사기업은 다른 인적성, 삼성 같은 경우는 사트를 친다거나 이런 사트, 인적성만 치고 통과라는 케이스가 있는데, 전공시험이나 논술까지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때 2010년에 입사를 했는데, 그 당시에 같이 입사를 했던 동기 형들 같은 경우는 2, 3년 준비를 했던 분들이 많으셨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3개월 준비를 해서 합격을 했거든요. 너무나 운 좋게 합격을 했었는데, 자, 같은 동기 애들의 평균 나이를 보니까 31살, 2살 정도가 됐었어요. 가장 많았던 나이가 있으셨던 분 같은 경우는 이제 39살, 삼성전자에서 차장 출신의 39살, 그분 같은 경우 은퇴를 하시고 우리 회사에 입사한 케이스도 있었죠. 자,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한 3개월 만에 취업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자, 이는 제 대학교 생활에 그 핵심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제 경쟁자, 뜬금없다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어요. 제 경쟁자는 주변에 있는 대학교 동기들이 아니었고 하버드생이었어요. 아니, 학벌이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닌데 하버드생, 정말 뜬금없죠. 정말 뜬금없습니다. 왜냐하면 왜 그렇게 목표를 대학교 2학년 때부터 이제 하버드생으로 제 목표를 설정을 했냐면 이런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취업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몇 개의 그 한정되어 있는 문에 전국적인 학생들이 지원을 해서 통과를 해야 된다라는 걸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 학교 내의 동기들이 경쟁 상대일 수도 있겠지만, 다른 경쟁사들이 수많은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친구들이 존재한다라는 것이었죠. 그러면 그 친구, 서울대, 우리나라 같은 경우 가장 좋은 학교가 서울대다 보니까, 그러면 서울대를 설정을 할까도 생각을 했지만, 그것보다도 그러면 아싸리 서울대라기보다도 그럼 더 좋은, 세계적으로 가장 좋은 학교를 선택을 하자. 그 친구들을 경쟁 상대로 생각을 하자 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경쟁 상대 같은 경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찾게 되죠. 왜냐하면 자주 보기 때문에 그 자극을 많이 받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버드생들 주변에 있나요? 없죠. 그러다 보니 저는 다큐멘터리를 다운을 받기 시작을 했어요. 하버드 관련된 다큐멘터리. 특히나 한국 학생들의 다큐멘터리 굉장히 많이 방송을 됐었습니다. MBC, SBS, EBS 할 거 없이 하버드 치게 되면 그 연관 그 다큐가 굉장히 많이 뜰 거예요. 저는 다 다운을 받았죠. 그 당시 대학교 2학년 초반 때요. 특히나 SBS에서 나왔던 명문대학교, 세계 명문대학교, 하여튼 제목은 생각이 나지 않는데 그 다큐멘터리가 굉장히 좋았었어요. 왜냐하면 하버드 생활을 하고 있는 한국 학생들을 너무나 디테일하게 다루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근데 저는 그 영상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왜 놀랐냐면, 아니, 세계적으로 공부 잘하는 수재들만 모였는데 공부 정말 열심히 할 줄 알았거든요. 공부만 할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었습니다. 한정된 시간 동안에 엄청 초단위로 쪼개가지고 수많은 활동들을 하고 있어요. 공부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공부도 너무 열심히 하지만 봉사활동, 그리고 동아리 활동, 그리고 아르바이트, 수많은 활동들을 끊임없이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시간들을 굉장히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야겠죠. 그렇지 않다라고 하나의 그 동아리 활동만 하더라도 쉽지가 않은데, 사실 학과 공부도 쉽지가 않은데 나머지는 못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활동들을 끊임없이 했었어요. 저는 이 영상을 한 번만 봤던 게 아니라 시간이 날 때마다 봤었어요. 계속적으로. 그 친구들의 이야기하는 그런 부분들로 그 생각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다. 그러니 어떤가? 제 경쟁자들 계속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눈으로 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공부만 해야 될까요? 이때까지 공부만 해야 될 걸로 생각을 했는데 그게 그렇게 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경쟁 상대들은 너무나 다양한 활동들, 웰던한 인간이 되고 있다라는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들을 따라가기 위해서 나도 공부만 하는 게 중요하지 않겠다. 중요한 게 아니다. 공부도 중요한데 다른 활동도 너무 중요하다. 대학교 때만 할 수 있는 그런 활동들을 찾아보자 해서 전략을 짜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2학년 때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남아있는 대학교 생활 3년 남죠. 2, 3, 4학년 남습니다.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가장 중요한 대학교 활동 중에 실질적인 취업을 위한 활동 4학년 때는 날아가 버리죠. 4학년 때 모든 시간을 취업에 올인해야 되기 때문에. 그럼 2학년, 3학년 2년밖에 안 남더라고요. 와, 1학년이 너무 아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1학년은 정말 생각 없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너무나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2, 3학년. 그래서 저는 전략을 짰죠. 어떻게 짰냐면 2학년 때는 80%를 활동, 20%는 이 스펙, 학과 공부로 이렇게 짰고요. 이제는 3학년 때 같은 경우는 이제는 50%를 취업, 스펙, 학과, 50%는 활동, 4학년 때는 전부 다 활동으로 그렇게 구성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 2학년 때는 1년 동안, 자, 1학기, 2학기 있잖아요. 총 다 해서 6개의 활동을 했었습니다. 6개의 대학교 활동. 그 대학교 활동이라면 YLC 전국 경제 대학교 동아리 모임, 서울대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 이렇게 참여를 하는 동아리가 있었어요. SK에서 뽑는 봉사활동에 지원을 해서 또 이제 뽑혀가지고 그 활동도 하고, 유네벤젤이라고 봉사활동 하는 그 단체 뿐만이 아니라 리더스 클럽 엄청난 활동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생각하던 그 영상으로 봐왔던 하버드생들과 거의 짝퉁 하버드생. 그러니까 저도 초단위까지는 안 되는데 분단위까지는 쪼개더라고요. 제가 커피도 막 쏟고 그렇게 해서 끊임없이 이런 활동들과 4학년 때는 이제는 공부와 활동들, 그런 활동들을 치중을 했다. 근데 이런 활동들을 하면서 공부까지 같이 가야 돼요. 그러면 어떤가요? 이 활동을 안 하는 그 시간에 무조건 도서관에 있을 수밖에 없다. 모든 시간은 도서관에 있었어요, 사실. 그 외적인 시간은. 그런 시간 관리라는 습관들을 가지게 됐습니다. 자, 이런 전략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저는 또 하나는 스펙의 중요성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스펙 안 중요하다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냐면 그분들이 생각하는 근원적인 부분은 그거예요. 회사 생활을 할 때 굳이 안 쓰이는 자격증을 딸 필요가 있냐? 라는 그런 질문들을 하시죠. 그래서 스펙은 실질적인 그런 도움이 되는 스펙 외적으로는 필요가 없다. 스펙 쌓는 거 의미 없다. 라는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그런데 그런가요?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스펙을 쌓는 과정은 인생을 살아가는 성공의 원리와 일치하기 때문이죠. 저는 개인적으로는 자격증이 10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10개 중에 쓰잘데기 없는 자격증이라고 생각하는 자격증이 또 있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지게차 자격증, 지게차 기능사 자격증. 운전을 해야 돼요. 필기 통과를 하고 운전해야 되겠다. 운전을 하는 그 학원에 등록을 해서 합격을 했고, 한자 어문에서 3급 1800자의 한자를 외워야 된다. 전혀 안 쓰이죠. 한자 전혀 안 쓰이는데 사실 이런 부류, 이런 종류의 자격증 왜 땄냐? 이렇게 반문하시거든요. 근데 앞서 말씀드린 인생의 성공의 원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자격증을 그냥 공부해서 합격을 할 수 있으면 할 필요 없어요. 자격증 공부. 그런데 그게 아니죠. 전략을 짜고요. 전략을 짜서 공부하는 행동을 해야 되고 행동의 결과가 합격이라든가 불합격으로 나와요.
근데 이 전략을 잘못 짜잖아요. 행동을 한다고 하더라도 결과가 좋지 않아요. 저는 이를 한자 어문에 2번 만에 합격을 했는데, 첫 번째는 그 전략 부재, 초창기였어요. 초창기 자격증 공부를 했을 때 그 전략 부재에 대해서 확실하게 느끼고 전략을 새로 짜가지고 다시 공부를 했더니 합격하더라고요. 전략이 중요하다.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이 전략이라는 것은 계획표예요. 인생의 계획표. 계획표를 하나의 계획, 자기만의 생각으로 작성을 하게 되면 저는 실패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한자 어문의 그 시험도 마찬가지로 실패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그런 의견들이 복합적으로 들어가서 그 친구들의 그 자료들이 한꺼번에 모아져야지, 맥싱을 해야지 이제 합격을 하고, 이런 과정들을 자격증을 따면서 획득을 한 겁니다. 물론 회사 생활할 때 전혀 쓰이지 않죠. 그런데 이런 과정들 속에서 성공의 그 원리들을 터득한다 라는 그 측면들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한 번은 제가 대학교 1학년 때였어요. 1학년 때 이런 기사가 났어요. 그러니까 이런 기사, 어떤 기사였냐면, 삼성에서 한 3, 4년 있다가는 취업을 지원한다고 하더라도 토익 적는 난을 없애버릴 거다라는 기사가 났어요. 대학교 20살 때였죠. 대학교 1학년 때. 3, 4년이 있다가는 제가 2학년, 3학년 때인데, 야, 그때쯤이면 다른 회사들도 다 토익 점수 안 보겠다 라는 그 생각이 자리 잡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동기들은 토익 이제 중요하지 않다. 토익 드디어 이제 안 해도 된다. 이 안도의 한심을 섰던 그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도 토익 봐요. 지금도 토익 보는 회사들은 엄청 많습니다. 안 보는 회사가 엄청 작죠. 그런 상황에 있어서 대학교 2학년 때 이제 토익이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 때쯤 산학부회에 오비 선배를 만나요. 오비 선배 술을 마셨던, 왜냐면 제 친구가 산학부 회장이었기 때문에 그 친구가 너무 친해서 초청을 해서 같이 이렇게 오비 선배들 술을 마셨던 적이 있었는데, 그 오비 선배 같은 경우는 성공한 오비 선배들만 사실 동아리에 찾아오죠. 성공했었습니다. 이제는 포스코 건설에 입사를 했던 그런 분이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궁금하죠. 성공적으로 취업했던 분 같은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토익 중요하나요? 토익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한마디로 정리해 주더라고요. 한마디로. 내가 토익을 쳐봤는데 취업할 때쯤 토익이 높으니까, 점수가 높으니까 골라서 취업을 할 수가 있고, 토익이 낮으니 내가 맞춰서 취업할 수가 있더라. 토익이 점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자신이 골라서 취업할 수 있다는, 그만큼 우위를 점한다. 싹 정리가 되죠. 무조건 토익은 점수를 확보할 필요가 있겠다. 그때 이제 대학교 2학년 때 500점대였어요. 토익을 500점대에 이거다. 무조건 토익은 900점 맞추자. 기계공학부임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토익 900이다 라는 그 목표를 세울 수가 있었어요. 결국에는 4학년 1학기 5월 달에 905점을 맞출 수가 있어요. 그 과정이 굉장히 쉽지가 않죠. 500점 아예 기본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그까지 가기가 너무 쉽지 않은데, 자, 이처럼 스펙은 맞추면 맞출수록 좋습니다. 무조건 좋아요. 무조건. 그러니까 딸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 따 놓는 게 좋다 라는 그 측면. 따 놓는다라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위를 점하고 한다. 일단은 취업을 할 때 자격증 적는 난이 있단 말이에요. 가점으로 적응 안 한다고 하더라도 인사평가에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취업하고 난 다음에 더 중요해요. 입사를 할 때도 보면서 얘는 전문적인 토익도 이렇게 높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취업하고 난 다음에도 끝까지 따라갑니다. 스펙이 끝까지 따라가요. 이제 인사평가 부분에 있어서 진급을 할 때 가점으로 다 들어가요. 토익 점수. 근데 취업하고 토익 점수 높이면 된다고 생각하시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절대 안 됩니다. 시간 없어요. 시간 없고. 대학교 때 그 시간 많았을 때도 그 토익을 맞추기가 힘든데, 자격증 따기가 힘든데 직장 생활을 하면서 따지겠습니까? 무조건 이 졸업하고는 끝이라고 생각하면 좋습니다. 그러면 시간적으로 한정이 돼 있다 보니까 더 열심히 하겠죠. 대학교 이상으로는 점수가 안 오른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좀 할 수가 있긴 있는데 대학교 때보다 너무나 힘들다라는. 그 힘든 것과는 대학교 때 쉽게 이렇게 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스펙 부분에 대해서 중요성 굉장히 강조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인데요. 취업을 할 때
이 두 가지는 꼭 보셔야 돼요. 거의 대부분 보시는 부분이에요. 첫 번째는 취업을 할 때 평균 연봉과 두 번째 평균 근속 연수를 보죠. 이 두 가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평균 연봉이 아무리 높다고 하더라도 근속 연수가 1, 2년밖에 안 되는 회사다. 굉장히 안 좋은 회사죠. 버티지를 못한다. 아무리 돈 많이 준다고 버틸 수가 없는 회사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 것만큼 이를 조사를 해서 취업을 준비를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마찬가지로 이를 통해서 취업을 이 회사를 지원을 했어요. 우리나라에 몇 개 안 됩니다. 이 상위 부분에 해당되는 그 회사는 한 10개 정도 부분으로 추려서 그렇게 준비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략을 세우고 스펙을 쌓아서 이제는 이런 부분, 이런 굉장히 좋은 회사라는 그런 부분들을 두 가지 측정 항목으로 측정을 해서 추가를 해라 라는 그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회사를 고려를 할 때 시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간을 고려하시라. 어떤 시간을 고려해야 되냐면 이 자신이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은 회사인지. 근데 일반적으로 사기업은 굉장히 타이트하죠. 남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이 시간 왜 중요하냐면 회사 생활 외적으로 이 시간이 있어야지 발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회사 생활만 그 자신의 인생이 다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 나머지 시간으로 자신이 발전시킬 수 있는 시간을 활용하려고 하게 되면 시간이 많은 회사일수록 발전할 수 있는 그 원료가 주어지죠. 시간이라는 원료를 확보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주어지는지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아무리 좋은 근속 연수도 없고 평균 연봉 높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주어지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회사에 목을 매야 돼요. 회사가 자신의 모든 것들이 된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 삼식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은퇴하고 삼시세끼 다 찾아먹는다고 삼식이라는 용어가 있는, 삼식이 안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생 굉장히 넓게 다양한 그런 인생들을 폭넓게 하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다양한 그런 재밌는 활동들이 있는데 일단 경제적인 부분부터 달성을 하고 추가적으로 그런 취미생활 부분에 있어서도 추구를 하시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열심히 한다는 것은 대충 열심히 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해요. 정말 이거 못하려면 죽는다. 이 생각을 하는 게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래야 이루어질 수 있어요. 자, 이것으로 취업 잘하는 법에 대한 설명 전달드리는 시간 가졌습니다. 자,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Work hard, play hard, surf hard, stay sharp. Always on the go, even though my name is Jay Talk. I'm on your radar, from Sydney to Bangkok. See, out of the soul, spitting glue, knowledge gangstar. There's a going